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을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산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은 남북 분단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1945년에 남북 분단과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따로 떨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던 가족 및 친지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여 이산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상봉을 보면서 통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분단의 극복 세 번째 수업으로 문법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문법은 는, 은, 니은 가운데입니다. 는, 은, 니은 가운데는 앞에 문장의 내용이 진행되는 중에 뒤에 문장의 내용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때 앞문장은 뒷문장의 배경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동사, 형용사가 모두 올 수 있고 동사의 과거 시제와 형용사일 때는 은, 니은 가운데와 결합하고 동사의 현재 시제일 때는 는 가운데와 결합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문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1번.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하 행렬이 광화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하 행렬은 어떠한 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여럿이 줄을 지어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에 축하 행렬이 광화문 앞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하 행렬이 광화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혼자 춤을 추기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여기에서 문법 여간 지 않다는 지 않다라는 부정문 형태를 사용했지만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혼자 춤을 추기란 여간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춤을 추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도 보겠습니다. 3번.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가운데 그 소대장은 부하를 구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총탄은 총을 쏘았을 때 총구멍에서 나오는 목표물을 맞히는 탄환을 의미합니다. 아마 전쟁과 같은 상황을 묘사한 것 같은데요. 빗발치다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쟁의 상황에서 총탄이 마치 빗물이 쏟아지는 듯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대장이 부하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을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오는 가운데 그 소대장은 부하를 구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4번. 공무원들의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갔다. 공무원들은 보통 어떤 변화에 반대하고 이미 정해져 있고 익숙한 것들을 선호하죠. 이렇게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을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갔다. 이렇게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 뒤에 조사, 애도 붙여서 앞문장과 뒤에 문장의 반대적인 상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때 애를 생략해서 는, 은, 니은 가운데도 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책 119쪽을 보세요. 표 하나가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고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표 보기를 보시면 생중계를 통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중계는 방송국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따로 녹화나 편집을 하지 않고 생생하게 그대로 방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생중계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 주로 범죄 수사를 하고 그 증거를 모으는 일을 합니다. 아마 어떤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이네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중에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것을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표 안에 1번부터 4번까지 상황을 보시고 빈칸의 내용을 채워 넣어 보세요. 그리고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폭우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나요? 119 대원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19는 한국에서 구급, 소방, 경찰과 연계되는 긴급 전화번호입니다. 아마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사람들이 다친 모양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중에 119 대원들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었다는 내용을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119 대원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고 있다에 는 가운데를 중복해서 쓰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라고 써도 괜찮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뒤에 나오는 예문 중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나오는 예문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 안에 2번을 보시면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의미하고 야당은 현재 정권을 잡지 않고 있는 정당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국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으로 완성하셨나요?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안에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 환경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세지다는 어떤 현상이나 그 기세가 거칠게 느껴질 만큼 과격하고 힘이 있다의 의미입니다. 아마 정부의 정책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어서 환경단체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 중에 정부의 정책 재검토가 실시되었다는 내용을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환경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재검토가 실시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을 보시면 수도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수도권은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도시권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수도, 즉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는 상황 중에 어떤 일이 진행되었을까요? 정부는 인구 분산화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산화 정책은 집중되어 있는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나뉘어 흩어지게 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또 부심하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내느라고 마음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구 분산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내용을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인구 분산화 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의 의미와 사용, 연습 문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문을 보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아마 이해가 되셨을 테지만 여러분이 직접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을, 리을, 태지만입니다. 을, 리을, 태지만은 추측 가능한 내용 또는 예상되는 내용과 반대의 사실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동사, 형용사와 결합합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을, 태지만이 오고 받침이 없는 동사와 형용사에는 리을, 태지만이 옵니다. 또 이미 완료된 상태의 상황을 추측할 때는 at, 였을 테지만과 결합합니다. 명사일 경우에는 일 테지만과 결합하고 명사의 과거형에는 이었을 테지만, 였을 테지만과 결합합니다. 그럼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에서 공부하면 처음에는 고생할 테지만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고생을 할 것이 추측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을 사용해서 외국에서 공부하면 처음에는 고생할 테지만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2번. 지금은 이런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테지만 1년만 지나면 사장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는지 이해할 거예요. 사장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킨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인가 보네요. 지금은 이런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예상되지만 1년만 지나면 사장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는지 이해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을 사용해서 지금은 이런 일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테지만 1년만 지나면 사장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는지 이해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3번. 너는 나를 도와주려고 그 일을 했을 테지만 그러다가 몸이라도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책에 있는 예문은 말하라 라고 했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라를 말하로 바꾸는 게 더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도움을 주려고 어떤 일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다가 상대방이 몸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 상대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은 나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그러다가 몸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의미로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을 사용해서 너는 나를 도와주려고 그 일을 했을 테지만 그러다가 몸이라도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그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문도 보시겠습니다. 4번. 시간이 늦었으니까 벌써 밥을 먹었을 테지만 이리 와서 떡이라도 한 개 먹어라. 시간이 늦었으니까 벌써 밥을 먹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로 와서
떡이라도 한 개 먹으라고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을 사용해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벌써 밥을 먹었을 테지만 이리 와서 떡이라도 한 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리 와서에서 이리는 이쪽으로, 여기로의 의미로 이쪽으로 와서 떡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의 의미와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책 120쪽을 보세요. 빈칸을 채우고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표를 보시면 어떤 행동에 대해 그 행동을 한 의도를 추측해서 말하고 의도와는 다르게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을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보기의 내용부터 보실까요? 먼저 중간에 행위를 보세요. 강도에게 대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도둑을 의미합니다. 또 대들다는 반항하는 마음으로 맞서서 달려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에게 맞서서 달려든 것은 아마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였겠지만 그런 행동이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모하다는 앞뒤의 깊이를 생각하는 분별력이나 지혜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을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래를 보시면 완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강도에게 대들었을 테지만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아래에 1번부터 4번까지 상황에 맞게 빈칸을 채우고 문법 을, 리을 테지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의 중간의 행위를 보세요.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밤을 새워 공부를 했는지 추측할 수 있죠? 바로 시험을 잘 보고 싶었겠죠.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밤을 새워 공부를 한 거겠지만 결과는 낙제였습니다. 여기에서 낙제는 시험이나 검사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법 을, 리을 태지만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네,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밤을 새워서 공부했을 테지만 결과는 낙제였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2번의 행위를 볼까요? 별로 연습을 하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요. 왜 별로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연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결승에서 실수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문법 을, 리을 태지만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연습하지 않았을 테지만 마지막 결승에서 실수로 탈락하고 말았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행위를 보시면 형을 찾아갔습니다. 왜 형을 찾아갔을까요? 아마 형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형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형을 찾아갔겠지만 형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문법 을, 리을 태지만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형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형을 찾아갔을 테지만 형은 차갑게 거절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보실까요? 행위를 보시면 금리를 인하했다 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서 금리는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이율을 의미합니다. 인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금리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나 이율을 낮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법 을, 리을 태지만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셨죠? 같이 볼까요?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해서 금리를 인하했을 테지만 경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법 을, 리을 태지만을 연습하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책 120쪽 아래를 보시면 위에 두 표현을 사용해서 아래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보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표 제일 왼쪽에 의도라고 써 있는데요. 의도가 아니라 상황이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 일어난 일을 중간에 써 넣으시고 오른쪽에는 추측이나 의도 그리고 그 추측이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를 먼저 볼까요? 여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한 남학생이 넘어졌습니다. 남학생은 창피한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아래에 완성된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 남학생이 넘어졌다. 그 남학생은 창피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여학생들은
그 남학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여러분이 직접 표 안에 내용을 써 넣어 보세요. 모두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이 쓴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취업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신청자들은 모두 자신이 꼭 채용되기를 바랄 것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취업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 모집 공고가 났다. 신청자들은 자신이 꼭 채용되기를 바랄 테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책 119쪽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배운 문법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글을 읽어보세요.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배운 문법을 사용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읽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 문장씩 살펴볼까요?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져 가는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통일 논의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또는 남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논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말하며 토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서서히는 천천히와 같은 의미로 급하지 않고 느리게 라는 의미입니다. 대두되다는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일어나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말하는 토의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배운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져 가는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통일 논의가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통일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시기상조는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라는 의미로 이 사람은 남북한이 통일을 하는 것이 아직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테지만 통일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두 정부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남북한이 하나가 된 한 나라의 영향력은 당연히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일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다는 돈이나 시간, 노력이 필요하거나 요구되다는 의미입니다. 또 막대하다는 더할 수 없을 만큼 많거나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감당하다는 책임을 지거나 담당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일에 필요하여 요구되는 비용이 아주 커서 그것을 책임지기에는 아직 두 정부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력은 어떤 일을 하고도 아직 남아있는 힘을 의미해서 두 정부의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통일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쓰기에는 남아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그 시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배운 두 문법, 는, 은, 니은 가운데와 을, 리을 태지만을 복습해 봤습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두 문법을 이용해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